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오포리노 15F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를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셋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과정에서 현재 기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점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사진, 동영상, 연락처, 메시지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백업하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면 7분 정도 앞으로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어떤 것은 더 좋고 어떤 것은 덜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설정을 열고 시스템 및 업데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업 및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제가 관심 있었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글 백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구글 계정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기타 기기 데이터처럼 두 가지 옵션은 여전히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백업할 수 있는 항목들이고 대부분의 경우 아마 이미 백업하고 있을 겁니다. 구글 포토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가끔씩 데이터를 백업하라고 계속 알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너무 성가셔서 그냥 체크 해제도 안 하고 버튼을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그냥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구글이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과 판매 등 여러 용도로 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든 수집하는 게 그들에겐 이득이죠.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실수로라도 결국 동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알림을 보낼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사진과 동영상이 있고 원한다면 백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5GB의 데이터로 제한됩니다. 이 용량은 구글 계정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저장 공간입니다. 15GB를 초과하는 데이터는 기기에 남아있게 되고 더 이상 백업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타 기기 데이터 항목을 살펴보면 여기를 클릭하면 연락처, 통화기록, 기기 설정, 앱 데이터, SMS 및 MMS 메시지와 같은 것들이 백업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글이 기본적으로 백업하고 싶어하는 온갖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수익화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점이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옵션은 바로 애플리케이션 백업입니다. 하지만 백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유용한 기능이 실제로는 작동 안 하네요.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백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지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앱이라 해도 이건 진짜 백업이 아닙니다. 백업이라는 건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사본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기에서 클라우드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복제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앱을 백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기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던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 뿐입니다. 이건 마치 종이에 여러분이 이 기기에 설치했던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적어두고 나중에 직접 다시 다운로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게 딱 그 정도라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용자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냥 백업을 해두고 싶어서 백업을 했는데 기기를 초기화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다운로드했던 게 예를 들어 1년 전쯤 아직 그 앱이 이용 가능했을 때였다고 해봅시다. 그 사이에 닌텐도의 변호사 어벤져스가 사실상 그 개발자를 찾아냈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휴대폰에 그 앱을 가지고 있죠.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앱이 아직 이용 가능할 때 다운로드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백업을 해두었던 거죠.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백업된 게 아니라 단지 그 이름만 백업된 거라서 복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제가 말했듯이 구글이 구글에게 여기 있던 이 앱을 다시 다운로드하라는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 앱이 더 이상 플레이스토어에 없다면
구글도 그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지 알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백업 방식은 정말 형편없고 저는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백업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백업하지 않는 엉터리 백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업과 마이그레이션 같은 다른 옵션들도 있어요. 이제 로컬 백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재적으로는 오포 생태계에 묶이게 될 수도 있어서 다른 오포 기기에서만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제로 테스트해 본 적이 없어서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백업을 하고 나서 다른 오포 기기, 예를 들어 새 기기 같은 곳에 복원하려고 한다면요. 그럴 때는 사실 더 나은 옵션이 있는데 바로 클론폰입니다. 이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이름인데 실제로 클론폰이에요. 그리고 만약 다른 오포 기기가 있다면 그 기기에서 이 앱을 열고 실행하면 됩니다. 이 두 기기를 서로 연결한 다음 이쪽은 기존 기기, 다른 쪽은 새 기기라고 선택하세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휴대폰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라서 클라우드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휴대폰이 서로 무선으로 연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옮기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락처,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라면 다른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조사 외에도 다른 제조사들도 이런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각자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들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다른 브랜드에서 데이터도 쉽게 옮길 수 있고 같은 브랜드 내에서는 더욱 간편하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포로 데이터를 옮길 때는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클론폰을 이용해서 이 기기에서 삼성 같은 다른 브랜드로 데이터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삼성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옮길 때는 항상 데이터를 옮길 대상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포의 경우에는 어포로 옮길 때는 클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처럼 SMR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제공하는 같은 기능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는 스마트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길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옮길 대상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휴대폰에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한 다음 두 기기를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거의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화웨이 같은 다른 브랜드들도 자체적으로 폰 클론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포와 원플러스는 클론폰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샤오미는 MI 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토로라는 아마도 모토모베라는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기기 브랜드가 이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지 또는 자체 앱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클론폰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그 뒤에 기기 브랜드명을 추가해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해당 브랜드가 그런 앱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원한다면 그 앱은 기기에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 기기에만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정리됐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초기화 단계로요. 그러니까 먼저 설정을 여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가서 시스템 및 업데이트로 이동하세요. 그 다음 다시 백업 및 초기화를 선택하고 휴대폰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모든 데이터 삭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할지 묻는 창이 뜨고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되 eSIM은 유지하거나 eSIM을 포함한 모든 것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eSIM을 사용 중이라면 초기화 후 다시 사용할 계획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기기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eSIM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새 기기로 바꿀 예정이라면 eSIM도 삭제하는 것이 대부분 더 적합합니다. eSIM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모든 데이터 삭제를 선택할 건데 그러면 또 한 번 메시지가 뜨면서 eSIM 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모바일 서비스 요금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금쯤이면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삭제를 클릭하면 기기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완료까지는 대략 1분에서 최대 2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과정이 끝났고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